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또 깊어지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메일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제가 시원하게 날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전화를 받기 전에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보합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보합권으로 크게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상태로 지금은 코스피가 0.09%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4% 정도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서 진행은 되고 있지만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려가지도 않는 장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 2480포인트를 지지 반등이라고 하죠. 지난번에는 뚫기가 어려웠던 자리였는데 이제 뚫고 난 다음부터는 이쪽을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위에서 한번 놀아보겠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크게 악재가 없다 보니까 일단 우려감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악재는 크게 나오진 않고 있고 더군다나 기대감들이 있죠. 금리 인상이 끝날 것 같다. 그리고 금리 인하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은 증시가 약간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는 여기 지난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보통 테마 장세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게 코스피에 이제 대형주라던가 성장주, 실적 관련주들이 이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코스피는 많이 못 가는데 테마가 많이 이렇게 숨쉬고 있는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거품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요. 뭐 사실 거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마주가 올라온다라는 것은 어쨌든 시가총액 자체가 커진다는 거고 시가총액이 커진다는 말은 지수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코스피는 아무래도 크게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다. 왜냐하면 실적이 지금 이제 뒷받침되지 않고 우리나라 올해의 성장률이라던가 내년 성장률도 조금 저조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제 테마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많이 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테마 장세, 순환매 장세라고 부르는 이런 테마 장세가 얼마나 많이 지속이 됐는가라고 하면요. 짧게는 6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요. 또 길게는 한 1년 정도가 지속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올 테마는 언제부터 진행이 됐는가라고 보면요. 약 한 2월 달부터 2차 전지 관련 테마들과 AI 관련 테마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 때부터 6개월이라고 한다면은 8월 정도 그리고 길게는 내년 한 2월, 내년 1, 2월 정도까지는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테마 장세가 만들어지면 지수가 크게 밀린다기보다는 올라온 종목은 이제 거기서 좀 쉬거나 빠지고 요즘같이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본다 하더라도요. 올라온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빠지거나 쉬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방송에서 상담을 할 때도 자익을 그냥 가전제품이나 만들지 왜 2차 전지 관련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려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던 2차 전지 신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급등 나왔던 이런 종목들도 빠져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반복하면서 서서히 시가총액 자체가 빠질 텐데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이 서서히 올라와주면서 얘가 빠지는 것만큼 이렇게 약간 상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는 크게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 많이 내려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테마는 이제 어떤 업종으로 옮겨갈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만 본다 하더라도요.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SJ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동차 부품 테마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 테마들 중에서 약간은 평소에 우리가 투자하지 않았던 그런 기업들부터 서서히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그런 관련 기업들이 서서히 바닥에서 올라가려고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자동차 테마라고 한다면 역시나 현대차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현대차가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계속해서 방향을 틀고 가고 있다라는 점을 통틀어 볼 때 자동차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이런 기업들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얘가 내려가지 않고 이제 여기서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게 그 다음 테마는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인 대장주인 현대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자동차 부품단들이 전부 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스플레이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역시나 OLED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경제 관련 뉴스라든가 산업 동향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OLED와 이런 LCD 관련 이야기들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은 많이 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테마가 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측은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자동차 부품단과 그리고
일단 디스플레이 쪽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이 지금 요즘에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려면은 한한령 제한을 조금 해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관련주인 화장품 관련주와 게임 관련주들도 지금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아직까지 올라갈 테마는 상당히 많이 남았다. 그리고 테마 장세가 완벽하게 끝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월요일에 제가 설명을 아침에 시황 설명을 잠깐 해드렸고 온라인 강연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상승을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금리 인하하게 되면 아마 지금까지 고금리로 계속 유지가 됐던 그런 문제점들과 폐해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은 저는 증시가 이런 테마 장세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하락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테마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계좌를 복구시키고 현금화를 100% 해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을 옮겨 다니면서 이 종목 갔다가 저 종목 갔다가 하면서 여러분들 계좌가 망가지게끔 또는 새로운 종목을 늘려가지고 새로운 종목 개수를 자꾸 이렇게 늘려가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지 않을까. 만약 내가 가진 종목들이 추가 매수할 타이밍도 아니고 좋은 종목이 아니라면 그때서야 제가 말했던 새로운 종목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수익 낸 돈으로 손실 나고 있는 걸 좀 잘라내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수가 어떻게 되고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는 게 좋아요. 저는 장기적으로 떨어진다고 보고 있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또 올라간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올라간다고 하는 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내려간다고 하는 건 또 왜 그런지를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 계좌에 이제 방향성을 정해서 올라갈 것 같으면 홀딩해야 될 것이고 내려갈 것 같으면 팔아야 된다라는 거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될 차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모든 투자자들에게 선택의 기로가 왔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래가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현금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올라가면 또 사면 되니까 현금 들고 있어서 사면 되는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팔면 되니까라는 말은 잘 안 되죠. 왜냐? 손실 나고 있는데 어떻게 팝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금 들고 있으면 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물려 있으면은 팔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좀 더 안전한 쪽을 선택하는 게 지금과 같이 어정쩡한 장세에서는 유리하다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들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그런 것들 한번 봐드릴 텐데요. 전화를 주신다면은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KT고요. KT고요. 35,100원에 17%입니다. 3만 5,100원. 5,100원에 70%요? 17%. 17%요. 예. 일단은 KT라고 하는 요 종목 자체는요. 이제 경기 불황이라고 하죠.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실적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끊거나 스마트폰을 안 쓰거나 이래 버리면은 연락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일하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실적이 얘들은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뭐 나름 선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것과 KT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려고 한다면은 사실 성장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다라는 점이 지금까지에서는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KT가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챗봇 GPT라는 이야기 요즘 많이 들어보셨어요? AI가 뭐 채팅처럼 이래가지고 막 모든 정보들을 다 준다고 해가지고 뭐 GPT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기는? 네. 그래서 AI가 요즘에 이제 성장을 함에 따라 가지고 구글에서 만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AI 관련 그런 검색 엔진들이 이거 지금 한국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 영어로만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기업이 뭔가 봤더니 일단 우리가 검색 엔진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네이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대화 목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 많이 갖고 있는 카카오 그리고 KT가 제일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KT도 최근에 AI 관련 데이터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막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KT 관련 자회사들이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KT가 이제 성장성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보면은 1999년 닷컴 버블 때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지금까지 폭락한 이후로 바닥에서 빌빌거리고만 있던 기업이에요. 거의 근 20년 동안에. 네. 근데 지금부터는 제 생각에는 좀 올라갈 가능성, 성장성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말은 저는 이제는 요 종목을 단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얘를 장기 투자하면은 수익이 안 나고 20년 동안 가져가도 오히려 적자, 손실만 나는 구간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근데 이제는 그 전환점이 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20년과 앞으로의 20년 좀 다르다라고 봐요, KT는. 그래서 사실 이 기업을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월요일에도 상담을 했던 분이 어떤 분이 그랬어요. 월급을 받으면 월급처럼 이렇게 모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소형주, 이상한 종목을 막 사시는 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종목으로는 저는 KT가 낫지 않나라고 보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가 길었냐면은 시청자님은 35,000원에 지금 17% 사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보시고 단기적으로 차트를 보고 단기적으로 따라 붙어 버린 거예요. 장기적인 계획을 짜려면 사실 내려갈 때 싸게 사가지고 들고 있는 게 제일 유리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략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종목을 팔은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보면 돼요. 저는 전략을 좀 바꾸는 편이 낫지 않나. 어쨌든 돈은 조금 늦게 벌더라도 확실하게 벌 수 있다면 좀 멀리 보고 가져가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KT가 지금 당장의 단기 반등 AI 테마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쪽 단기 반등으로 올라오면 35,000원까지 충분히 올라오니까 한번 팔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예. 팔아내놓고 35,000원 나중에 다시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올라오지 않고 바로 밀려서 3만 원 밑으로 쭉쭉 내려가게 된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가격을 낮출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25,000원까지 밀렸을 때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매수가를 28,000원대 정도로 이렇게 맞춰놓는 것이 전 다음 상승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25,000원까지 밀려 내려간다면 겁먹을 게 아니라 비중을 한 35%에서 40%까지 늘려버리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비중을 좀 과감하게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렇게 늘리려면은 과감하게 늘렸다는 게 25,000원까지 왔다고 늘리는 게 아니라 25,000원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걸 보고 늘리는 게 제일 좋겠죠. 예. 그래서 25,000원에서 자리 잡는지 안 잡는지를 체크하고 자리 잡으면은 저는 40%까지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장기로 기간이 좀 장기로 길진 가져가시길 않겠습니까? 바라겠습니다. 뭐라고요? 그 기간이 25,000원 내려올 그 기간이 길진 않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죠. 예. 네,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일단은 없는 그러면 부분이기 그 정도 때문에 기다리고, 네, 이야기를 좀 줄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MS요. L, MS. LMS.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8,700원에 20%요. 물타가 그렇게 많쳐놨어요. 어느 정도. 많이 내려놨어요. 일단은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추긴 했는데 뭐 매수가가 여전히 어정쩡한 자리긴 해요. 그래도 일단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테마가 나쁘진 않고 이 지금 낮춰놓은 이 매수가가 까만 선인데 높지 않아요. 매수가를 지금 거의 막 8,700원까지 낮췄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8,700원짜리 까만 선으로 딱 보면요. 얘가 지금까지 움직였던 주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싼 편에 속하죠. 그죠? 네네. 그냥 단순히 본다면 지금까지 얘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상장된 이후로 움직였을 때 위쪽에 있는 원과 아래쪽에 있는 원을 봤을 때 어느 쪽의 가격이 좀 더 비싼 가격입니까 하면 당연히 위에요. 그죠? 저기 위가 25,000원짜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위쪽이고 아래쪽이 8,000원대는 굉장히 싸게 들고 있기 때문에 전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매수가가 어정쩡했긴 했지만요.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추가 매수할 필요 없이 그냥 가져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 기업은 일단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제가 최근에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이제 LCD부터 해가지고 이런 LED 이런 쪽으로 다 엮여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는 그냥 들고만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쁠 건 별로 없겠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고만 가면 된다. 이렇게 들고 갈 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지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시청자님도 그렇지만 15% 정도 손실 중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이렇게 손실 중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손실 중일 때 우리는 물렸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우 내 지금 돈 날리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물린 게 아니라 투자 중이다. 따라해 보세요. 투자 중이다. 투자 중이다. 네, LMS라는 종목이 투자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얘가 올라올 때까지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약간 빠져 있는 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여기서 손실을 보고 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 시청자님 잔고에 15% 손실로 적혀 있는 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파시면 15% 손실인데 파실래요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시청자님께서 아니요라고 하면 15%라는 손실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렸다라는 느낌보다는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만 판단하면 되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이 정도 15% 손실은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가 뛰어오를 때 힘이 있기 때문에 금방 12,000원대까지 금방 날아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15% 손실이 하루 만에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예, 예. 그래서 저런 거는 올라올 땐 무섭게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로 뭐 여기서 막 주춤거리거나 겁먹을 필요 전혀 없고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 비중으로 홀딩해서 가져가서 일단 10,000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그냥 가져가자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롯데케미칼요. 롯데케미칼이고 매수가랑 비중이요? 18만 5천 원입니다. 18만 5천 원의 비중이요? 30%. 30%요. 예.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롯데케미칼의 성장성이 지금 당장은 이제 조금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 기업도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학 원자재 쪽을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쪽이 뭐 수소 에너지부터 해서 전기차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엮였다라고 해가지고 화학 유기물을 뭐 재조합하라고 뭐 이렇게 뭐 정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리튬 가격부터 해가지고 뭐 원유 가격부터 해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가 지금 경기 침체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말은 제품을 덜 만든다는 말이고 제품을 덜 만들면 당연히 그 제품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만드는 회사들의 영업이익도 갑자기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롯데케미칼이라고 하는 요 종목이 앞으로 실적이 조금 보장된 상태인가라고 하면은 당분간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최근 분기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것도 저는 아마 그런 영향이다 생각이 들고 올 하반기까지도 경기 침체가 이렇게 쉽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금리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중소기업들 계속해서 망하게 될 거고 중소기업들이 망하는데 어떻게 물건을 더 만들겠습니까? 부품도 안 만들고 제품도 안 만들고 사람들 요즘에 지난주가 우리 휴일이었죠. 5월 5일부터 해서 5월 8일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의 달의 하이라이트 같은 곳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때 식당부터 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비명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죽었대요. 왜? 매출이 안 나와서요. 그렇지 안 되죠. 그게 생각보다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거죠. 경기가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지금 폐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정말 진짜 거리에 내몰릴 지경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정도로 경기가 실제로 안 좋은데 우리는 주식을 하다 보니까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 안 좋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다 반영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롯데케미칼은 그런 걸 반영을 시킬 가장 뚜렷한 종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더 내려간다고 보거든요. 더 경기가 안 내려가겠죠. 좋으니까 안 팔릴 거고 안 팔리니까 적자가 나니까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아니 내가 봤을 때는 15만 원이 지금 저점인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예. 네, 더 내려간다라는 말을 더 내려갈 수 있어요 하고 놀랄 이유가 없어요. 더 내려갈 만한 자리고 더 내려갈 만한 경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저는 굳이 뭐 살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테마성으로 엮일 수 있는가만 봐야 되는데 얘가 지금 테마성으로 엮이기도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순환매 장세에서 테마도 엮이기 힘들고 경기도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들고 갈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다. 대신에 지수가 바로 무너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바로 당장 팔 필요까지는 없고 가져가시면은 단기 반등 정도 이렇게 한번 나와줄 텐데 전 그때 17만 원 이상에서 17만 5천 원 이상에서나 18만 원에 가깝게 그냥 올라오면은 바로 매도하고 그냥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거나 잠시 투자를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17만 한 5천 원 정도 되면 팔까요? 뭐 17만 5천 원이든 18만 원이든 어쨌든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반등의 크기를 보고 파시는 게 제일 좋겠죠. 예. 네, 그렇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전까지는 그래 본전까지는 안 가겠죠. 잘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는 반등 나올 때 저는 반등 크기를 보고 팔았으면 좋겠는데 반등이 16만 원까지 같이 17만 원까지 같이 20만 원까지 갈 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반등을 좀 보고 팝시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한국파마 27,000원 5%요. 2만 7,000원 5%. 27,000원에 5%요? 네. 일단 한국파마라고 하는 이 회사는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약 바이오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지금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경기가 좋아질 거라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성장주들이 막 올라가긴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주식 참가자들도 다 알고 있고 희망사항이 그냥 좋아졌으면 하는 이야기인 거지 희망사항을 빼놓고 그냥 딱 진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본다면 경기 안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고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 때문에 지수나 종목들이 올라가긴 조금 힘들어요. 실적이 좋아질 거야. 앞으로 성장할 겁니다. 이 산업이 앞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좀 힘들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만 급등을 시켜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시황 설명에 말씀드렸던 자이글 하면 뭐 하는 회사예요?
알고 계세요? 자익을 들어보셨어요? 자익을? 자익을 잘 모르는. 몰라요. 그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우리 그 불판 있잖아요. 고기 굽는 불판, 전기 꽂아가지고 하는 불판. 그 연기 안 나게 해준다 해갖고 그 뭐 원적외선 램프인가 뭐 그런 거 쏴가지고 하는 고기 굽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고기 굽는 불판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성장했던 그런 기업인데 자기들이 2차 전지 관련주에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주로 주가가 막 7배, 8배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테마 장세가 만들어질 건데 그럼 뜬구름 잡기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요. 기적의 신약을 만들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네. 제일 좋은 말이잖아요. 뜬구름 잡기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은 관광지 같은 데 보면 야, 이 약을 먹으면요. 누워있던 소도 벌떡 일어납니다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약 팔고 하는 그런 거 약팔이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사기칠 때 그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 관련 기업들, 제약 관련 기업들이 테마 만들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올해는 테마 장세로 얘들이 아마 급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래서 한국파마는 저는 5% 정도 이렇게 매수하셨는데 더 살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거래량도 많이 없고 해서 주가가 뛰어 올라갈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겠고 혹여나 거래가 생기면서 뭐 주가가 푹 빠지거나 주가가 또 푹 올라오거나 이러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한번 더 해서 가지고 비중을 10%까지 늘리신 다음에 그냥 테마 장세로 만들어서 급등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급등 나오면 적당히 수익 보고 나오면 돼요. 그 적당이라는 말은 시청자님이 원래 정하는 게 맞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한 32,000원대부터는 그냥 적당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과한 욕심 부리지 말고 테마 장세에서 이거는 급등 나오면 수익 내고 나오면 된다. 지금은 물려 있다기보다는 그냥 들고 가면 되는 종목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래량이 한번 생겼을 때 지금 오늘 7,000주밖에 거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량이 최소한 100만 주 이상 좀 나왔을 때 저는 그때는 추가 매수를 종가에 맞춰가지고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한번 받고 싶었는데 오늘 채택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네, 제가 대부 시터즈를요, 56,000원에 10%를 갖고 있거든요. 대부 시스터즈를 10%. 10%고 매수가는요? 56,000원이요. 56,000원에 10%요? 10%. 네네.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까 하고요. 조금 더 어디에서 빼고 매도해야 가도 되나요? 될까는 없어요. 항상 이제 많은 상담자분들께서 맨날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처럼 이렇게 말하면 욕을 먹을까 봐 다른 전문가들은 어디에서 매도하세요 자꾸 정해주는데 그렇게 정해줄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시청자님이 식사 언제 하실 거예요? 몇 시에 하실까요? 몇 시에 하실 계획인가요? 네. 오늘 저녁에 식사 몇 알겠어요. 시쯤에 하실 계획이에요? 저요. 예. 그냥 상황 보고 먹으려고요. 네, 맞아요. 그거죠. 근데 우리가 예측은 해볼 수 있죠. 언제쯤 먹을 수 있겠다라는 거 대충 시청자님의 생활 패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 뭐 대여섯 시나 먹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청자님께서.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진짜 한번 진짜 이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시청자님 오늘 진짜 저녁에 한 몇 시쯤 식사하실 것 같은지 대충이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7시 먹으려고 그래요. 한 7시쯤에 먹을 거라고 계획을 네. 짰어요. 그죠? 그럼 네, 저는 네. 이제 시청자님이 아 이분은 7시에 밥을 먹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7시가 됐는데 시청자님이 사정이 네. 생겨서 뭐 약속이 생겨서 8시나 네. 9시에 먹게 돼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들 그럽니다. 왜 7시에 밥 안 먹습니까? 저한테 7시에 밥 먹는다 해놓고 라고 하면 어때요?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를 왜 나한테 뭐라 하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주가라는 것도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라면은 차트를 보니까 얘가 6만 5천 원부터 7만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상황이 바뀌면 저기까지 안 갈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면 저보다 더 갈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예측을 해보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네네. 야 문현재가 6만 5천 원까지 간다고 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얘가 4만 원까지 떨어지면 간다며 이러는 거예요. 네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들한테 말씀하신 어디 팔까를 보는 게 아니라 보고 합시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는 네네. 거고 일단 지금 네네. 이걸 어디 팔까보다 중요한 건 시청자님 56,000원에 산 자리가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이고 네네. 데브 시스터즈라는 이 기업이 올라갈 기업인가 아닌가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은 네네. 지금 뭐 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게임 관련주구나. 쿠키런이라는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게임 관련주로 엮여 있구나. 게임 관련주가 움직이려면 실적이 좋아야 될 텐데 지금 실적이 그렇게까지는
좋지 않은 상태구나. 얘가 적자가 막 나고 있네. 근데 게임 관련주고 움직이려면 또 중국에 한한령 해제하게 되면 얘들이 움직일 수 있구나 정도예요. 근데 중국에 한한령 해제하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국제 정세 사회 속에서 외교 문제로 본다면 지금 중국이 약간 고립되어 있고 경제가 많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렇게 죽여 나간다고 하면은 자기들도 되게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본과 중국과 동아시아 쪽이죠. 이런 모든 아시아권에서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제한적인 정책을 펴게 된다면은 미국한테도 지금 이렇게 쪼임을 받고 있는데 뭐 아시아권들도 자꾸 이렇게 버리고 지금 서양권들과 계속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더 고립이 되니까 아마 그런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테만이 있구나, 끌어올라갈 수는 있겠구나 정도예요. 그럼 이건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 팔까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런 이야기로 올라간다면은 올라갈 때 뭐 내가 팔아볼 수 있겠네. 그럼 차트를 보니까 올라왔을 때 75,000원짜리가 단기 고점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일단 저기를 아까 전에 식천장님 7시쯤에 밥 먹을 수 있겠다고 예상했던 것처럼 75,000원쯤까지 올라오면 난 판다고 일단은 예상을 해 놓자 하고 이제 뭐 하면 돼요.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보고 해야 돼요? 보고 해야죠. 그렇죠. 이제 상황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들고 가시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져서 5만 원 이하로 빠지거나 4만 원까지 빠진다면은 기업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재료도 재료 상황 아까 말했던 중국이 한한령 해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을 보고 추가하면서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받을 때 진짜 내한테 도움이 되려고 한다면은 언제 팔까요? 언제 살까요? 하면은 그 진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밥 언제 먹을까요?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오늘 시청자님한테 6시 반에 밥 드세요 하면 식사하세요 하면 그때 밥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정하는 게 아니라 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고 가는 게 유리하니까 홀딩 전략 드려보도록 하고 4만 원이나 5만 원 밑으로 이렇게 빠져내려간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고 뛰어 올라왔을 때 7만 5천 원 목표가로 일단 잡고 가져가시되 보고 하자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상황 보고 하자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의 일정을 조금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가 포항과 원주로 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제가 포항에서 강연을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 포항 베니키아 호텔 2층 회의실로 오셔가지고 또 포항 근처에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원주로 가죠. 원주에 시티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시티호텔 3층 세미나실 B홀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일요일 오후 1시에 원주에 계시거나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오셔서 강의를 또 들어보신다면 오프라인에서만 듣는 재밌는 강의들을 제가 또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계속해서 풀어가볼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이제 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이 있다고 하네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이블 CNC를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9,600원을 매수하셨는데 오늘 급등이 나와서 일단은 절반 더 내서 10% 남았다. 전부 매도가 남을까요? 맞을까요? 아니면은 나머지 절반을 볼까요? 뭐 어디까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절반 판 거는 진짜 잘했습니다. 예, 이렇게 본전 왔을 때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고요. 에이블 CNC를 이제 안타깝게도 여기 사가지고 일단은 기다렸다가 본전 찾아왔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이제 제가 2021년 초까지 계속 현금 가지고 계세요. 현금 가지고 계세요. 주식 하지 마세요 하고 작년도 제가 1년 내도록 1년 반 내도록 주식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그냥 현금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 아니 주식을 하지 말라니 라고 했는데 지금 주식 하셨던 분들 다 알 겁니다. 다 물려서 박살나고 있죠.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 이제 화장품
화장품 관련주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잘 들고 계셨고 그 상황에서 본전 찾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절반 매도한 건 정말 잘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들고 가보세요. 왜냐하면 절반 매도를 안 했으면 절반 매도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일단 팔았잖아요. 반절 팔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솔직히 조금 속 편하게 쳐다봐도 돼요. 왜냐하면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차트상으로는 이게 9,000원짜리가 쌍봉을 만들고 쓰리 천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세 번의 천장 테스트를 하고 거기를 뚫고 올라간 자리가 오늘이에요. 그 말은 저기를 뚫었다는 말은 얘가 내려가려고 뚫은 게 아니라 올라가려고 뚫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거나 한 다음에 내가 3층에 살고 있는데 3층 바닥을 뚫고 있다는 말은 내려가려고 뚫겠죠. 아니면 3층에 이 천장을 뚫고 있다면 올라가려고 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뚫었다라는 것은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 단계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되겠고 절반 잘 팔았고요. 그건 파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잘 팔았고 나머지는 들고 가서 11,000원대까지 한번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10,000원 이상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요. 대신에 이제 천장이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무너질 때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9,000원짜리가 무너지면은 일단 다 팔자. 다 팔고 난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로 내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투자해서 뭐 어떻게든 해보고 싶다 한다면은 떨어졌을 때 사거나 화장품 관련주 중에 올라가지 않은 종목으로 사면 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플레이라던가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옮겨도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9,000원이 밀린다고 한다면 굳이 뭐 미련을 가지지 말고 다른 종목으로 옮기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스택이고요. 9,600원에 지금은 10% 정도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9,600원에 10%라고 한다면 굳이 살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디스플레이 관련주 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저는 디스플레이 관련주 중에서 올라오지 않은 종목을 사라라고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 굳이 올라온 종목을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디스플레이 OLED, 뭐 LCD, 뭐 그리고 반도체 장비 이런 쪽으로 엮여 있어가지고 이거는 반도체 테마 쪽으로 엮이면서 같이 올라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아요. 세상은 공평합니다. 올라간 종목은 내려가게 되고요. 내려간 종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와 있는 종목을 사라고 제가 디스플레이든 뭐 반도체든 뭐 저 자동차든 뭐든 내려간 종목을 사라는데 왜 이렇게 올라온 종목을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내려와 있는 종목을 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올라오지 않은 종목을 사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꾸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놓고는 비싸게 사놓고는 주가가 떨어질 때 더 모아가도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점에 샀으면 모아가는 매매가 사실은 성립이 안 돼요. 고점에 샀으면 손절하는 매매가 성립이 되는 거지 내려와 있는 종목들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모아가면 되는데 올라간 종목은 내려갈 거기 때문에 모아가면 계속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해야 할 행동을 고점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방식 자체는 운영해 나가는 방식은 저점에서 하는 매매 방식을 쓰면서 진입 자체는 고점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뭔가 엇박자로 잘 못 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상하다. 유럽 여행을 갈 거라고 하면서 그냥 슬리퍼 신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짐도 없이 여권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집 앞에 나간 경우랑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자기는 유럽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너 짐은 어디 있는데 여권은 어디 있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지갑도 없고. 야, 그 동네 앞에 뭐 산책 나가는 거 아니냐? 라는 건 아니야, 난 유럽 여행 갈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혀 안 맞는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세요. 일단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모아갈 거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떨어지면 올라간다고 했죠.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등 나오면 바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잘못 들어갔어요. 그냥 냉정하게 본다면요. 75,000원까지 내려간다면 단기 반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단기 반등 때 저는 빠르게 정리하시고 운영을 할 거면 저점에 들어간 종목으로 들어가시고 운영 아니라 이렇게 고점에 들어간 종목들을 하고 싶다면 손절을 한 3%도 5%든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어떤 자리가 무너지면 바로 손절해버리는 매매를 해라. 매매 방식을 바꿔야지. 이건 디스플레이 관련주 산내 만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매 방식을 바꿔라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7,500원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고 반등 나오면 바로 정리하는 관점으로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입니다. 4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인데요. 게임 관련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지금 일단 중국 관련 이야기가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뭐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이 지금 상당히 고립되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려면 중국도 약간의 오픈마인드로서 모든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게 약간 마음을 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말은 결국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해제
규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은 카카오 게임즈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지금 내려와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는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나쁘지 않다. 일단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혹여나 밑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카카오 게임즈라는 이 기업 자체가 매출이 아예 안 나오는 기업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돈 잘 버는데 주가 떨어지는 기업들은 더 사면 된다. 이런 게 이제는 운영하는 방식으로 내려가면 모아간다라는 전략이 맞는 거예요. 방금 봤던 제이스택 같은 걸 모아간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모아간다고 해야지 그건 좋은 전략입니다 했겠죠. 근데 제이스택 모아간다고 하니까 제가 잔소리가 길어졌던 겁니다. 아니 단타를 하셔야지 왜 모아갑니까? 라는 형식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아가세요. 가져가셔도 되고 34,000원짜리가 저점자리인데 저기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이 34,000원 무너지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자리 잡을 때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셔서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것이 옳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상담은 이제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원티드랩 원티드 랩이고요. 16,400원 10%. 16,400원에 10%. 10%요. 어떻게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아니요, 뭐 추가 매수까지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추가 옆으로 매수를 계속 머릿속에서 대부분 좀 삭제시켜 놓는 게 좋아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추가 매수를 자꾸 이렇게 서두르려고 하거든요. 더 살려고 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기도 하고 조바심 나서 그래요. 손실 중이니까 이 손실을 추가 매수하면 줄어들기도 하니까 그 효과와 그리고 더 사면 어떻게든 더 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추가 매수에 대한 욕심을 많이 부리거든요. 근데 추가 매수는 그렇게 간편하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추가 매수라는 것은 얘가 이제 진짜로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진짜로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샀는데 그게 틀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나요? 아니 옆으로 계속 행보해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고 있는 걸 왜 추가 매수를 해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옆으로 간다는 거는 올라가는 추가 매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추가 매수는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요. 만약 그게 틀린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있는 상황. 그냥 옆으로만 가고 있는데 옆으로 가다 올라가지 않을까요? 하지만 옆으로 가다 떨어진 적이 얼마나 많아요. 옆으로 가다 떨어지고 옆으로 가다 떨어지고.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왜 옆으로 간다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서두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주식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구간을 나눠 생각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뭐 이쪽에 보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빨간 네모를 보면 지금 TV 보고 계세요? 근데 좀 느려요. 이렇게 느리겠죠, 보고 당연히. 있는. 예, 딜레이가 있지만 보세요. 2022년 한 초반까지 보면은 네모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제가 선을 그었는데 저기가 1단계라고 보면 되고 여기가 2단계예요. 내려가는 종목. 이제 지금 보여지겠죠. 아마 지금부터 슬슬 보여질 겁니다. TV로는요. 네모를 지금 여기 정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요 구간이에요.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서 가고 있어요. 얘는. 이해가 되세요? 네, 다시 찾아볼게요. 네, 나중에 찾아보시고 세 개의 구간으로 갈 때 이 아래짜리 구간에 지금 시청자님은 그 아래짜리 구간에서 위쪽을 산 거예요. 이 아래 구간이 있는데 나중에 보신다면 보시고 아래 구간에서 위쪽을 보고 샀다 보니까는 얘가 지금 어정쩡한 자리에 사셔가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아래 구간에서 아래쪽에 사는 게 제일 좋았겠죠. 11,000원에 가깝게요. 근데 네. 16,000원에 가깝게 샀으니까 나는 사자마자 물려가지고 안 올라오네. 올라오면 또 저기 맞고 떨어질 겁니다. 왜? 저기 맞고 떨어질 구간에 샀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추가하면서 하겠다고 한다면은 13,000원대가 아니라 12,000원까지 떨어진 걸 봤으니까 12,000원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기업인지. 그럼 해도 되는 기업인데 12,000원 한 게 맞는 거고 추가 매수를 12,000원이 안 무너진다면 안 내려간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AI 관련 이거 테마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돼요. 아직까지 재료가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해외에서 뭐 챗봇 GPT니 뭐니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걸 대항할 만한 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면은 올 여름이나 되면 또 계속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가 안 죽어서 얘는 그냥 내려왔을 때 더 사놓고 그냥 기다려버리면 되는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서둘러 추가하면서 하지 마시고 12,000원까지 내려오면 사면 된다. 안 내려온다면 올라가는 거 보고 사도 괜찮아요. 16,000원을 뚫고 네. 올라가는 걸 보고 샀을 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되고 머릿속에 지우고 있다가 어머나 내가 살다 보니까 얘가 12,000원 됐네. 그러면 뭐라고요? 추가 매수. 그렇죠. 어머나 내가 살다 보니까 12,000원 안 오고 16,000원 됐네. 그럼 뭐라고요? 그것도 불타기.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감사합니다. 잊고 계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그러니까 잊고 사세요. 그건 나중에 급등 나와 있어 알아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저는 CJ 대한통운인데요. CJ 대한통운이고요. 30% 갖고 있다가 네. 오늘 지금 10% 팔고 20% 갖고 있어요. 30% 8만 원에. 8만 원에. 네. 저점에 잘 샀네요. 근데 7만 5천 원까지 빠질 줄은 몰랐죠. 뭐 일단은 뭐 빠지는 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수익 난 게 중요하지. 뭐 빠져 있는데도 수익 난 거 금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10%는 주식을 오늘 팔고. 빠져 있는 건 무서워하면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식은 수익 나는 것도 금방이고 빠지는 것도 금방이라서 그 물결을 우리가 탈 줄 알아야 돼요. 파도가 무서운데 어떻게 서핑을 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주식은 이 물결 치는 걸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려갈 땐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추면 되는 거고 올라갈 때는 수익 네, 났을 때 팔면 되는데 조금 네. 이른 감은 있어요. 너무 빨리 팔았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고 정말 대단하다 싶은 건 올라올 때 매도를 어쨌든 오늘 좀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10%예요. 그러니까 그거 했다는 건요. 지금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서 월등히 실력이 좋은 거예요. 조금 그래요? 팔았다는 것 자체가 팔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수익 나고 있으면요. 멘토님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언제 팔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시청자님은 그런 거 물어보기 전에 팔고 난 다음에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10% 그거는 오늘 대단한 팔고. 거예요. 그 10%든 뭐 그래요? 3%든 고맙습니다. 5%든 뭐든 대단한 거예요. 잘한 거고 그렇게 네. 하시는 방식, 앞으로 수익 나면 이런 식으로 매도하시는 방식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면은 저는 충분히 성장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매수가도 높지 않은 기업이라 가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은 이 자리에서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봤을 때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얘는 영업이익이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2,400억, 주식은 2,400억에서 3,000억 그리고 4,000억까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돈은 네, 더 네, 많이 네. 벌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만 네. 그러니까 싸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보면은 우리 뭐 명품 가방 이런 거 좋잖아요. 그죠? 이쁜 거 그죠? 네, 좋은 거 다 아는데 그 명품 가방을 할인해 준다. 싸지고 있다 하면 사고 싶어요. 아우 싸니까 안 살래 이렇게 됩니까? 좋은 거니까 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품 가방을 싸면 사고 싶듯이 CJ 대한통운은 지금 돈 잘 버는데 싸니까 남들이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2차 전지니 뭐니 그런 거 지금 관심 가지니까 네, 이런 기업들에 네, 관심이 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택배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물류 이런 해오는 물류 이런 쪽들이 저는 충분히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예. 가지고 가는데 전혀 부담은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네. 지금 이 자리 매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라 의견 드리고 나머지로는 안 팔아도 돼요. 한번 팔았기 때문에 팔 수 있다는 걸 시청자님 스스로 입증한 거예요. 그러면 네. 9만 원 이상까지 네. 가져가셔가지고 9만 원대 한번 네. 팔아내고 또다시 얘가 네. 8만 원까지 떨어지면은 또 사고 올라가면 또 팔아내고 또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돼요. 네. 아시겠죠? 그 회사는 좋은 회사니까. 그죠? 네, 그렇죠. 회사는 좋은 회사니까 마음껏 편하게 매매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만 하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CSC 연대를 좀 싸게 샀었는데 제가 시골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 왔더니 훅 빠져버렸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68,000원에 10%예요. 일단 CS 윈드라고 하는 요 기업이 일단은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와주고는 있는데 저는 뭐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고가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가가 올라와서 고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을요. 어쨌든 CS 윈드가 지금 올라갈 때 지난번에도 맞고 떨어지고 힘들었던 자리가 어디였냐면요. 9만 원짜리 짬까지 올라오니까 원래 힘들어했었어요. 예전에도요. 그래서 이 자리는 9만 원까지 올라오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저기를 뚫고 올라가면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니까 다시 사시거나 아니면 뭐 지금 절반만 팔고 나머지는 들고 가봐도 되는 거겠지만 일단은 저기까지 올라오면 매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도 아시다시피 이 종목은 빨리빨리 움직여요. 생각보다. 주가 변동이 생각보다 빨리빨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청자님 만약에 다음번에도 아유 내가 또 어디 갔다 온다고 못 팔았어요 라든지 아유 팔라고 했는데 더 갈까 봐 못 팔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물리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매도를 아침마다 걸어 놓으시던가 그냥 자꾸 이렇게 보면서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 올라오면 85,000원 이상에서는 매도하자. 아직까지 흐름은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라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로는 85,000원대부터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좀 챙기자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이 종목이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생기면서 위로 뚫고 올라간다면은 더 사시거나 아니면 들고 있는 종목으로만 수익을 내도 괜찮은데 일단은 이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9만 원짜리쯤 되면 얘가 이때까지 빠졌는데 저기를 이번에 뚫을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번에도 저기 맞고 떨어질 겁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니까 9,000원에서 일단은 매도한다라고 보고 대응하시고 저기를 뚫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사시거나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만 수익을 내는 게 맞는데 제가 보기엔 더 사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만 한 11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고려제강 22,000원에 30%입니다. 2만 2,000원에 30%. 2,000에 30%요. 일단 고려제강이 본전을 탈출할 수 있을까는 조금은 아직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건 좀 더 시황이라든가 전망을 좀 봐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갑자기 또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예. 원자재 가격들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제강과 같은 철강 관련주들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산업이 살아야 돼요. 산업이 성장을 하고 반도체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만들고 뭐 건설도 아파트도 많이 짓고 이렇게 해야지 철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죠? 그러면 철이 많이 팔리니까 제강과 같은 이런 제철소라든가 이런 제철 기업들은 전부 다 수익을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사실상 지금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 한번 해보면은 사람들 산업에서 원자재를 안 사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왜 안 사나 했더니 얘들도 지금 그걸 사가지고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품이 안 팔리니까. 그래서 그런 산업들의 어떤 경기 침체 구조를 바라봤을 때 건설사라든지 이런 철강 관련주라든지 아까 봤던 케미칼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테마성으로 엮이지 않으면 사실 상승하기가 조금 힘들겠구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이대로 그냥 우죽순 빠지면서 그냥 앞으로 평생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기 반등 정도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17,800원, 18,000원 이 자리까지 밀리면 반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자리까지 빠져내려간다면은 반등 나올 때 저는 아마 21,000원대까지는 차트상의 움직임으로만 추측을 한번 해볼 때 차트상으로 움직인다면은 반등이 저 정도까지 21,000원대까지는 올라와 줄 거라 생각이 드니까 다음번 올라올 때 바로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기업은 장기로 지금 가져가시면 조금 골치가 아프고 약간 고생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반등 때 바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다. 이거 단기 반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정리하세요. 22년도 11월에 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단기 반등 때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이고요. 풍산을 43,000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큰일 나겠네요. 이거 왜 이렇게 사시는 거죠, 풍산을? 일단은 정고점이에요. 43,000원짜리가 정고점인데 이렇게 정고점에 매매하는 방식이 우리가 신고가 매매라고 해서 많이 쓰이기도 하는 매매기도 해요. 근데 얘도 일단은 뭐 동학금이라든가 이런 거 뭐 보면 리드 프레임 이런 것들 만든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올라온 것 자체가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은 되게 비싼 가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말은 지금 이 종목을 아래쪽과 위쪽으로 나누었을 때 지금은 위쪽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상태를 본다면요. 아래쪽은 25,000원대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자리는 보통 어떻게 사는 거냐면 사실 이렇게 43,000원에 사는 게 아니라 45,000원짜리가 47,000원 뚫고 신고가로 올라갈 때 사는 게 원래 신고가 매매의 원칙이에요. 여기 왔을 때 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사는 건 도박이고요. 우리는 도박과 약간 투자의 차이가 약간 한 끗 차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투자는 보고 사고요. 투기는 안 보고 삽니다. 뚫지도 않았는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매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뚫지 않으면 바로 쌍고점이 돼버리는 요 자리이기 때문에 밑으로 쭉 빠져가지고 물릴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사실은 단타 매매를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고 이거는 제대로 배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사실 손절해야 되겠네요. 42,000원 무너진다면 사실은 단기적인 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손절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7,000원 뚫으면 다시 들어가시거나 하는 게 맞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빨리 정리하시고 마무리 짓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전략을 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많은 분들께서 단타 그리고 신고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사가지고 물려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그쪽에도 계속해서 달려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렇게 해서 잘 된 사람 저는 아직까지 주식 챔피언 쇼뿐만 아니라 방송 생활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매매하지 않고 저점에 있는 종목을 사서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릴 줄 안다면 여러분들도 수익 내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수익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